자,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여기 P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얘의 좌표가 X, Y 원점과 P를 이어서 요 거리를 R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사인 세타는 우리가 R분의 Y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죠? 맞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요 식에서 R을 살짝 넘기면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요걸 살짝 넘기면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X가 뭐였냐면 R 코사인 세타죠. X가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뭐냐면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R 없어지면서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이게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 첫 번째 식입니다.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 첫 번째 식입니다.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두 개를 더해보면요. 자, 사인 제곱은 사인은 요거니까 제곱하게 되면 R 제곱의 Y 제곱이죠, 그죠? 자, 코사인 제곱은 요걸 제곱하게 되면 R 제곱의 X 제곱입니다. 그럼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OP의 길이 R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따라서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죠? 같으니까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식입니다. 탄젠트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변형 공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보면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줍니다. 코사인 나누면 코사인 제곱의 사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건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죠, 그죠?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1이 시컨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컨트 제곱.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양변을 뭐로 나눈다? 코사인으로 나누면. 자, 똑같이 요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 되는 거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인분의 1 이렇게 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사인의 역수죠. 그죠? 아니, 탄젠트의 역수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코탄젠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랑 같다라는 게 이거 두 개에서 파생되는 공식인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게 있었어.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1번 공식, 2번 공식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예를 한 두 개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인데 3, 4분면 각일 때 각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중에 값을 하나 주고 나머지 두 개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요 문제를 세 가지로 풀어줄 텐데 세 가지를 다 익혀두고 풀 때는 제일 마지막 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풀이는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 공식이 떠오르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죠. 그죠? 그냥 사인 쓰기 귀찮아서 S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S제곱은 1 빼기 C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데 코사인이 요거니까 대입하면 25분의 16이죠. 그럼 1에서 25분의 16을 빼면 S제곱이 25분의 9가 되는 거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자 제곱이 25분의 9니까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인 세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타가 몇 사분면?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만 양이겠죠.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요건 버리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값을 구했고 두 번째 이번엔 탄젠트를 구해야 되는 건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죠? 그럼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 계산하면 답은 4분의 3 이렇게 구해주면 사인하고 탄젠트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써서 푼 겁니다.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건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죠. 그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다시 자, 이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코사인 값은 R분의 X값이죠. R분의 X값.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요 길이가 5가 된다는 얘기고 요쪽 길이가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4고 여기가 5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이라고 정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4,3이라고. 그럼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4,3 나왔고 거리 나왔으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4콤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갖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X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해서 4분의 3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결과랑 값이 같죠. 그죠? 저 둘 중에 편한 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하지만, 자, 보통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좀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삼각함수는 값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때 값을 정하고 부호를 결정했죠. 그래서 얘도 일단 부호는 떼버리고 값을 정한 다음, 그 다음 마지막에 부호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코사인이 5분의 4라고 쓰는 거예요. 직각, 작곡, 세타 이렇게 잡고. 선생님 3, 4분면 각인데 이거 뭐예요? 아니 그냥 무조건 예각 취급을 하고 값을 정하고 부호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세타라고 잡고 그럼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부호 떼고 5분의 4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값은 이게 맞아요. 그럼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만약에 서술형으로 푼다면 1번 또는 2번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문제 푸는 과정에서 풀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서술형 풀이고 3번은 그냥 빨리 문제 풀려고 빨리 값만 구해내자 할 때는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뭐 이런 것들. 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3분의 1로 주어져 있을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이거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을 알고 있죠. 합이 3분의 1일 때 이 문제는 합이 3분의 1일 때 곱이 뭔가요?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합이 3분의 1일 때 곱이 뭔가요?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을 구하려면 당연히 제곱 합이나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여기 들어있죠, 그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제곱해서 합하면 무조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의 합이 1이고 합이 3분의 1일 때 곱은 뭔가요?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곱셈 공식의 활용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문제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제곱해주면 돼요. 요걸 제곱하면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SC는 제곱하면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2SC는 얘가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고,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을 구하는 문제, 뭐 가끔씩은 곱을 주고 합을 구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죠? 그 녀석을 구할 때는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로 고정돼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해봅시다.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간단하게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하세요. 자, 간단하게 하세요. 자,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이거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만드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보죠. 자, 요거 간단하게 하려고 보면 당연히 분수식이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통분을 좀 하겠습니다. 통분을 하면 자, 1-S 곱하기 C가 되겠죠? 사인 코사인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이 위로 올라가면서 코사인의 제곱이 되고 얘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S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분모는 그대로 1-S의 C가 되는 거고 위에 걸 정리하면 C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빼기죠, 그죠? 빼기 2S 더하기 S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 S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죠, 그죠? 1. 그러면 분자가 요거 두 개 해서 2 빼기 2S가 되고 1 빼기 S의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 2 묶어내고 1 빼기 S가 되고요, 그죠? 밑에 이제 1 빼기 S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없어지면서 결국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뭐 굳이 쓰자면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니까 2 시컨트 세타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고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